건건 플러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실종된 전남 강진의 여고생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친구에게는 왜 갔는지, 왜 친구에겐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을까. 그 아버지 친구는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제일 궁금한 거. 실종된 이 여고생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죽었다는 전제하에서 네.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 지금 수색하고 있는 거는 뭐 산이라든가 들을 찾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차 안에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 보통 수색을 한 번 한 곳은 다시 수색을 안 하는데 미진한 수색 때문에 그 이전에 수색한 곳에 있을 가능성 두 가지가 존재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이제 거기가 이제 강진이라고 하는데 바닷가가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보통 바다에 어떤 유기를 했을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바다에서 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옵니다. 무엇인가를 버리게 되면은 물은 이제 다시 파도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주로는 이제 저수지라든가 내륙 안에 있는 이런 호수 그런 쪽이죠. 교수님 말씀은 단순 가출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6일, 5일 넘어갔을 때는 생활 반응을 이 경찰은 다 뒤져봅니다. 네. 그 정도 보고 지역적으로 다 뒤져봅니다. 네. 그러 봤을 때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만에 하나는 모릅니다. 네, 물론요. 예.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지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네. 16일에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16일, 토요일. 네. 6일 전이죠. 네. 16일 오후 1시 58분에 네. 이 여고생이 집을 나가요. 이 아버지 친구가 이 아르바이트를 구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만나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시 때에 야산으로 가는데 네. 이 야산이 이 김모 씨, 사망한 김모 씨의 아버지 차량으로, 친구. 네. 아버지 친구인 김모 씨의 차량으로 이 김모 씨의 고향 쪽입니다. 이 야산으로 2시 때에 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4시 24분까지 그 야산에 있다가 야산에서 이제 이 종적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거기서 완전히 끊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혼자 돌아온 이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차량의 외부를 세차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수상한 정황들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밤 11시 8분에 이 딸이 들어오지 않자 찾아 나선 어머니가 이 김 씨 집을 찾아옵니다. 토요일 밤입니다. 네. 네. 이때 집으로 찾아오자 뒷문으로 도망을 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왜 이 학생의 어머니가 찾아오자 도망갔을까? 이것도 미스터리인데 오늘 새로운 또 정황이 하나 나왔습니다. 9시 20분, 밤 9시 20분경에 토요일 밤에 차를 몰고 나갔다는 거고요. 네. 13분 동안 어딘가를 다녀온 겁니다. 네. 멀지는 않겠죠. 네. 경찰의 추정으로는 4km 정도 내에 일단 네. 휴대폰을 가지고 나갔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네. 엄마가 물어보러 오늘 오후에 우리 딸이 아르바이트하러 왔다면서요 하고 물어보러 왔더니 이 김모 씨의 집입니다. 달아나는 장면이죠. 네. 예, 뒷문으로 이제 만나지 않고 달아나는 장면이고요. 네. 이미 그 전인 9시 때 시간에 13분에 김모 씨 외출을 차량입니다.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검은색 추정컨대는 이 휴대폰을 가지고 나간 신호가 잡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사 저수지 혹은 탐진강 하류 네. 혹은 강진만 그러니까 바다든 강해하고든 저수지든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새벽 1시에, 그러니까 17일로 넘어왔죠. 네, 일요일 새벽 일요일로요. 1시에 네.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이때부터 수색에 나서는데 네. 몇 시간 되지 않아 일요일 아침 6시가 넘어서 이 김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된 거죠. 네. 자, 정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여고생이 토요일 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에게, 김모 씨에게 가면서 친구에게 SNS를 날리는데, 네. 위험하면 신고해달라. 너가 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잘 보고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 친구가 아르바이트 가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아르바이트가를 소개시켜준 존재가 그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같이 가는데 그 아르바이트 성격 자체를 지금 뭐라고 성격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둘은 그걸 알고 있을 상황.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가 예. 이
친구 딸을 부르면서 야 이거 일할 게 있는데 뭔 일인지 몰라요. 야 어디 말하지 말고 와.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뭐 어떤 고액의 알바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추정이 가능하게 하는데 확정적인 건 못하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와라. 네. 거기는 확정적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연락이 끊기고 토요일 밤에 네. 끊기고 기다리던 어머니는 딸이 안 오니까 이렇게 수소문을 했다가 남편 친구 집에 갔다는 것을 알고 친구 집 갔는데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CCTV에서 보신 것처럼 도망갔죠. 친구는 도망갔고요. 네. 그 다음 날, 그날 새벽이죠. 그날 경찰에 새벽에. 이제 실종 신고 받고 네. 이 집에 왔더니 없어요. 네. 김모 씨는 없고 없었습니다. 새벽에 숨진 채 네. 발견됩니다. 집 인근 철도 공사장에서 네. 스스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교수님, 그런데 토요일로 다시 사건 당일로 가보면 차를 세차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옷 같은 것을 태웠다는 거예요. 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세차했다는 것은 특히 내부 같은 걸 했다는 것은 뭐 물적 증거를 없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못을 태웠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본인의 옷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이 여고생의 옷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그와 연관된 어떤 뭐 이 담요라든가 이런 부분인가? 이것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가수에서는 그거를 지금 찾고 있고요. 네. 성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격이 확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어른 옷일 수도 있다고 하면은 자기 옷을 태운 거고 만약에 이 여고생 옷, 그러니까 어린 사람의 옷이라고 했으면 여고생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이런 만약에 정황상 타살을 했다면 무슨 이유에서는 살해를 했다면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유서라도 남겨놓고 어디 뭐 매장했다고 유서라도 남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뭐 전혀 유서도 없고 타살 흔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자살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네. 타살의 흔적이 없다 지금 이 정도까지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유출을 해보자면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이게 단순한 가출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좀 더 유추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참 아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친구이고 실제로 오랫동안 알던 관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끔찍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토요일 밤으로 가서 어머니가 신고하니까 경찰이 그 김모 씨 집에 방금 나온 그 큰 집 출동을 했죠. 출동했죠. 네. 김모 씨는 새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럼 경찰 출동할 때까지는 살아있었네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아직 네. 이제 사망 시간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일단은 확인되고 발견된 게 6시가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1시에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밤새 수색에 나섰다가 네. 새벽 4, 5시 경에 김 씨 집 근처를 당연히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때 만약 김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면 네. 지금 사태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김 씨가 생존해 있는 채로 지금 경찰의 조사에 만약 응하고 있다면 네. 여러 가지 정황이 훨씬 빨리 밝혀졌을 텐데 네. 이 김 씨의 사망을 미리 예측하거나 막지 못했던 것도 문제인데 사실 또 이 문제는 경찰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미 구금을 하거나 또는 압수수색을 하거나 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물리적인 한계도 네.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우리 그 경찰 관련한 이 가출이나 아니면 실종 관련한 드라마나 영화들을 볼 때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우리 실종 신고를 안 받아주냐라고 네. 하는 얘기들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것이고 하는 문제. 가족들은 한 시간만 안 보여도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 규정상 그러지 못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규정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동 수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었을 거고 신고 당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참 섞여져 버린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찾아야 하는데 어딘가 감금돼 있을 가능성도 뭐 없지는 네. 않을 거고 앞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차가 이동하는 게 그 CCTV에 잡혔고 그게 한 14분 나갔다 왔다면서요. 네. 그럼 만약에 유기했다면 어딘가 안매장했다면 14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이게 제 추정이 맞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뭐 14분 정도면 갔다 왔다라는 게 뭐 왕복 13분, 14분이니까 네. 보통 4, 5km 정도 생각하고 근데 그건 전제는 그겁니다.
그 차만 이용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차는 중간 경유지에 놓고 또 이동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가능성을 놓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 사건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은 애초에 2시부터 4시까지의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때 사실은 유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유기 예비를 한 다음에 어두워지길 기다렸다. 왜냐하면 사실 4시 정도에 그건 더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4시 정도에는 너무 밝기 때문에 유기하기 어려워 보니까 그러니까 우발적 사고가 사건이 아니고 그건 계획 범죄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만약에 사고는 사고인데 네. 그 유기를 유기는 계획적일 수 계획한다. 예, 예. 일이 터지고 나서. 예, 예. 네.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아예 뭐 죽일 생각으로 했을 것보다는 그러기엔 너무 좀 허술하고 네. 유기 그래, 자체는 엄마가 계획적이다. 오는데 막 도망가고 예, 예. 이런 거 보면 모든 걸 계획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유기 자체는 근데 계획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네. 이동 경로라든가 차라든가 이것도 한두 대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집에 좀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네. 이분이 또 보신탕집 하기 위한 네, 뭐라고 개농장. 개농장을 네, 크게 했다면서요. 200마리 정도를 키우고 그러면 있어요. 이동 수단도 사실 그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럭, 트럭도 있을 수 있는 트럭도 거고. 있을 수 예, 있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쉽게 중대로 늘리는 것 같던데 여고생 얼굴 공개한다든지 공개 수사로 돌리거나 뭐 그럴 상황 아닌가요? 근데 이제 지금 상태는 왜 이렇게 하냐면요. 네. 실종 수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조금 광범위한 데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실종 수사의 문제가 뭐냐면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순차적으로 한다는 건 사실은 위험하다는 것이 공범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범이 시신을 여기다 놓고 그 수색하는 과정 속에 다른 데로 가면은 네. 이거는 사실은 진짜 오리무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 수사의 기본은 뭐냐면 동시에 프리즌, 얼린 상태에서 동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심리 분석관이라든가 과학수사관들을 대규모로 투입해갖고 수사하는 것이 기본 정석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여기 좀 죄송합니다. 시공경찰서라는 표현도 그렇지만은 우선 그 매뉴얼을 안 지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그 친구한테 SNS에 그것도 확보가 늦었고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보는 늦었기 때문에 처음엔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오리무중이 된 거죠. 저희가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에 사진 한 장 보여드리죠. 사사건건 사진관 이거 보시겠어요? 네. 네, 아파트 우리가 흔하게 보는 아파트 경비원이세요. 홍영시장 당선인 강석주 당선인의 아버지신데 아들 시장 됐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는 말에 아들이 시장이지 뭐 내가 시장이냐 이러셨다는 거예요.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까요? 의원님. 참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당선된 이후에 가족이 행정행위에 관여하는 걸 다 꺼려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거운동을 할 때는 다 가족들이 동참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현행 네. 법에도 그렇고. 네. 저는 이 제도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런 아버님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예.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죠. 되게 당연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김강진 전 의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상훈 교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